가끔 골프도 치시고 술도 좀 마시되 골프도 잘 쳐야 되죠. 골프는 잘 치고 봐야 돼. 네. 안녕하세요. 회계가 머니.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시즌이 끝났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쭉 좀 긴장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저희가 지금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법인세 신고가 끝나니까 설계사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24년도 재무제표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은 컨설팅을 제안을 할 기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들 회계사, 세무사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회계사 세무사님들 그 법인세 신고하시고 마감한다 고생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3월 말일까지 대부분의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5월달도 소득세로 넘어가고 이렇게 듀데이트를 갖고 사람들과 쳇바퀴 돌아가는 업무를 계속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유 세무사님 얘기한 것 같이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가 책자가 나와서 도착들을 다 했을 거예요. 보면 그게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했던 재무제표 그때까지 누적된 것이 이제 책자로 나오고 근데 이거를 보험 컨설턴트 분들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막 다니면서 리뷰를 합니다. 저희는 리뷰를 당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일반 이제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회계가 있고요. 세법이 있습니다. 회계가 있고 세법이 있는데 회계는 기장을 맡기고 등등 이렇게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회계, 즉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사업자분들은 그냥 거래만 발생시켜요. 드립다 매출 많이 하고 매입 많이 하고 애들 월급 주고 뭐 은행에 돈 빌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다 회계적으로 정리해갖고 재무제표라는 애를 만들어내고 이 재무제표 만든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또 세금 신고하라고 하니까 세금 신고하는 걸로 세무로 바꿔서 일련의 과정이 다 나와 있는 게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지금 나왔다는 뜻이고 그럼 그 책자를 만든다고 우리 직원들은 날밤을 새면서 3월 말일까지 그 듀데이트 언젠가 찍었죠? 그날까지 못 내면 막 직원들이 운다고 그 직원들 장부 기장하는 여직원분들 막 11시 50분에 막 울고 눈물 찍찍 짜고 하는 경우를 나는 많이 봤었죠. 그걸 끝낸 게 이제 바로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인데 몇 주, 2주 전인데 근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업체마다 다니면서 리뷰를 해요. 이때 신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그 아까 컨설팅할 기회를 찾아다니는 건데 리뷰를 당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뿐만 아니고 회계사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뭘 리뷰라는 거는 나보다 상급자 대리면 과장한테 리뷰 당하고 부장님한테 리뷰 당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그 말씀드린 회계와 세무 중에 회계 고객은 아무 생각 없이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그걸 회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분계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 회계 처리하려고 회계 원리 공부 1000페이지 중급 회계 공부 1000페이지 고급 회계 공부 1000페이지 3000페이지 생각해보세요. 3000페이지 글씨도 쫙 작고 이거를 드립다 공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인데 한 번도 그거 공부 안 해본 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신 분. 저는 일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실력이 뛰어난 설계사도 많고 실력이 아주 없는 회계사도 많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재무제표의 결과치만 가지고 어떻게 훈수 두는 것만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리뷰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보험사 가서 강의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이야. 전국 팔도를 다니니까 제 기장거래처에 간 거죠. 그 고객 사장님이 전화 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내가 아는 보험 설계사야. 나한테 강의 들은 분. 제가 알기로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집이 져 있는데 이 집에 주춧돌이 잘못됐네 뭐 했네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감정적으로 제가 대응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얘기긴 하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타이밍에 회계사 세무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보면 우리가 듀데이트에 시달리고 지금 사실 봄이 되면 회계사 세무사들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이제 좀 쉬어볼까 좀 골프 좀 칠까 이제 좀 어디 여행 좀 계획 잡까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들도 그럴 것이 내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100개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지난해 2024년도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종결짓고 국세청 신고 끝냈단 말이야. 후련할 거 아니에요. 후련하고 이제 더 좀 일 좀 쳐다보기 싫고 나도 좀 골프도 치고 놀고 술도 먹고 놀고 싶어 이러고 있을 찰나에 확정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나갈 바를 공략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략을 그러면 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하기는 해야죠. 공략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떻게 나갈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넉넉히 놓고 있다. 회계사무사들이. 자, 시즌에는 그게 바쁜 거 바빠서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업무에 보람 찾으시되 비시즌 되면 그렇게 해서 확정된 재무 상태가 이런데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좀 비교해보면 추세선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럼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은 자기 상속세 비이커에 쭉 재산을 몰아넣고 있는 구조네. 왜냐면 성실하니까 그렇게 쭉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서 구조 조금 바꿔주면 또는 이런 대비를 한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하는 훈련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사든 회계사든 특히 회계사 세무사들이 저는 각성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봐요. 시장 환경이 그게 조정이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내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자료도 다 장부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들한테 이런 정도의 조언을 어떻게 해주면 이들의 삶이 나아지고 이들이 나중에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나중에 죽을 때도 훌륭한 상태로 상속세율을 맞이할 수 있게끔 내 코치에 따라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 매년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대리하는 업무에서 나 사진을 국한시키지 말자. 그러면 컨설턴트가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유명한 컨설턴트들만 꼭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만 컨설팅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생각할 점은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이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회계사나 세무사라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유세무사 포함해서 내일 끝내고 신고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서 다 해야 하겠으나 하고 나서 작년도 말로 딱 멈춰져 있는 그 고객의 재무 상태나 작년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로 갈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래야 고객도 동반 성장하고 저도 크는 거고 작년에 10억 버는 사람이 올해 15억 벌어요. 벌 때는 세금만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세무신고를 맡겼으니까. 근데 그 세금 줄여주는 것이 소득세고 법인세예요. 기간별 세금이고 신고납세 세목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만 줄여주고 올해 이 정도 세금 내시고 잘 하세요. 당신 삶 나머지는 쓰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들의 재산은 더 많이 남아요. 더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남으면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50%라는 세율을 무기로 하고 있는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죽어요. 사람들이 죽고 세율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무사 회계사들의 고민이나 그런 업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그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사님들이나 뭐 회계사님들도 본인 거래처 좀 회계사분들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감사거래처면 이제 사이즈가 크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거에 맞게 적당한 수수료를 받는 게 이제 베이스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세무사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세무사분들은 3월에 이제 신고 다 끝나고 하면 이제 조정료를 청구할 시기예요. 이런 조정료를 청구할 시기에 그 각 업체별로 어떠한 걸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제안하더라도 사실 업체 대표님들한테 뭐 돈을 받거나 뭐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른 뭐 보험 설계사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그 시장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왜 그러냐면 그 대표님이 다른 어떠한 설계사분들한테 어떠한 컨설팅을 받아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돈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포션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컨설팅하는 영역에서 회계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 세무사가 만나는 세무조정 및 법인세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공백 부분을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다뤄지는데 여기에 주로 활약하는 분들이 설계사분들이 많은 것이고 그중에 설계사분들 중에 제대로 공부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제대로 상속세, 증여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비교해서 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따로 공부도 가능한 세목이라고 저는 봐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회계를 모르면 못해요, 공부를. 아예 장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량 있는 설계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면 좋다고 저는 보는 거고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
제 경험보다 훨씬 많아요. 역량이 있는 설계사든 역량이 없는 설계사든 왜 다 붙어서 남의 재산 갖고 감나라 배나라 왜 하냐? 보험 팔아서 돈 벌고 싶잖아요. 다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계사 세무사들은 나는 회계사니까 죽어도 그런 거는 안 해야 되고, 세무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세무 조정하고 조정료 받아야 되고, 나는 회계 감사하고 감사 수수료 받아야 되고, 국한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그런 업무의 공백과 그 공간 상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맘먹기에 따라서 공부만 하면 제대로 된 FM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꿔서 그들의 자녀 대대 손손까지 이로움을 주고 저도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요새 시즌인 봄에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조금 하고 조금은 해야죠. 어떻게 일만 해요? 내가 이미 관계를 쌓아놨던 고객들 어떤 컨설팅으로 내가 저들을 더 키워줄 수 있고 그 덕에 나도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전문가들, 회계사 세무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살고 있고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죠? 네, 예?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유세무사도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이렇게 비시즌이 된 거잖아요. 이런 회계사 분들과 세무사 분들이 뭐 가끔은 골프도 치시고 술도 좀 마시되 골프도 잘 쳐야 되죠. 골프는 잘 치고 봐야 돼. 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장에서 보험 설계사분들에게 이러한 시장을 뺏기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회계사나 세무사 고유의 업무를 통해서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도 또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시즌 비시즌이 딱 나뉘어 있는 또 직종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다소 시간이 있고 워라벨의 관점에서 괜찮을 때 저처럼 이런 법인 컨설팅 시장에서 미리 나와서 강의도 하고 등등 하는 사람들 강의 듣시는 것도 추천하고 적극. 저뿐만 아니고 많이 여러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회계사인데 또는 세무사인데 왜 저렇게 해서 난 대중 앞에 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본거래를 강의하고 뭘 하고 법인 전환을 강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생각도 배우고 나도 자격사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시즌을 활용해서 수강도 좀 많이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럼 보험 설계사의 삶도 배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들의 적극성 제가 뭐 농담 섞어서도 영상도 찍기도 했었는데 그 에피소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들 적극성을 배우면요 못할 게 없어요. 자격증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보험 계약이 나와서 누가 계약을 해준다면 그냥 약속 안 돼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없어도 화도 안 내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날아가요. 바로 끊고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그냥 갑니다. 바로.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컨설팅 시장에서 추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도 좋은데 당연히 돈 벌고 싶은 게 좋은데 그 수익 창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가면 고객이 행복하다, 좋다. 잘못된 컨설팅은 불행하다, 고객이. 불행하게 될 수 있다. 내 고객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내 고객을 안전하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데 자격사로서 역할도 하고 나도 돈도 벌고 그러면 이제 뭐 젊을 때 시즌 비시즌 안 구분하고 비시즌에도 바빠서 돈도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직 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개설을 하거든요. 저희 유튜브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의 메일 주소로 어떠한 강의 들어보고 싶다, 이러한 법인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남겨주시면 뭐 강의 링크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전문직 분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스터디에도 참여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 오늘은. 네. 좀 익숙해졌으니까.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되실 걸 희망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우리 구독자가요 1000명 넘었습니다. 솔직 담백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사진을 국한시키지 말자. 그러면 컨설턴트가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유명한 컨설턴트들만 꼭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만 컨설팅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